이재명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며 경제 회복과 성장 등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익과 실용 가치를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시민으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이익에 대한 열정어린 집중으로 미국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엘리트의 의견보다 미국 시민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했습니다.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그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무역에서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규범을 깨는 것일지라도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트럼프는 왜 미국이 세계 방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나토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더 높은 방위 기여금을 요구했습니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이는 책임감과 공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호관세를 시행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림으로써 트럼프는 미국 노동력의 일부를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산업주에서요. 이는 주요 경제국이 아웃소싱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자국의 노동계급에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종종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극적인 균형 외교로 보고 있습니다. 국익을 분명히 고려하는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는 신선하게 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공공복지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됩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의 일자리, 세금, 주권에 대한 집중은 정치, 엘리트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비전통적인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외교와 군사적 억제를 조화롭게 유지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대담하고 실용적인 트럼프의 승리의 기환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주요 정책 성공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에 다시 취임한 후 대담하고 공격적인 미국 우선 의제를 실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자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이민, 무역, 규제 완화, 사법 개혁 및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 변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1. 행정명령 및 규제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행정명령의 연속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100일 동안 그는 바이든 시대의 정책을 신속하게 되돌리고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기 위해 200개 이상의 행정지시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연방 기관의 D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소를 없애고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을 재개하며 모든 50개 주에서 학교 바우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2개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온다는 규제 정책을 부활시켜 사업주와 보수적인 법률가들을 기쁘게 하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의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2. 국경 및 이민 단속. 국경 및 이민 단속.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의 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1월에 통과된 레이클리 법안은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의 연방 구금을 의무화하고 주 정부의 이민 실패에 대해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합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 머물기 정책을 재개하여 망명 신청자들이 국경 남쪽에서 대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450마일 이상의 국경 장벽이 보강되거나 재건되었으며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는 추가 장벽이 현재 건설 중입니다. 3. 경제 민족주의와 관세. 트럼프의 미국 산업 보호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관세의 극적인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3월 그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안보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익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경제 고문들은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단기적인 시장 혼란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사법 임명 및 법률 개혁. 보수적인 법률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는 연방 법관 수십 명을 임명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연방주의자 협회에 의해 선별되었습니다. 그는 공석이 발생할 경우 더 많은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하며 6대3 보수 의회 연방 대법원을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연방 관료제가 명시적인 의회 승인 없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 반테러 및 군사력.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표적 드론 공격을 통해 여러 고위 ISIS 및 이란 대리인 지도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해외 CIA 시설에서 강화된 신문 방법을 재도입하여 찬사와 법적 조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사이버 전쟁 및 우주 방어 능력에 중점을 두고 펜타곤 예산이 12%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외교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높은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며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높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다자간 협정의 파리기후 협약, 이란 핵협정에서 철수하거나 재협상하였습니다. 그는 세계주의를 양자 거래로 대체하고 북한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과 같은 강력한 외교를 선호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동맹을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아닌 기여를 기반으로 한 거래로 재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보다 단호하고 거래적인 외교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면서도 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재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400%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5년 특별조치협정이 검토 중이며 서울은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대가로 더 높은 기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전자제품과 차량에 대한 관세는 특히 현대, 기아, 삼성에 대한 타겟팅은 양국 관계에서 긴장을 촉발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무역부는 WTO에 불만을 제기하고 특정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 자산의 비원비 폭격기와 핵 잠수함의 배치를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2025년 초에 잠시 중단한 후 새로운 공동 군사 훈련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또 다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및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며 한국이 중국 공급망에서 분리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보존하고 베이징과의 경제적 관계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고 결정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정치 및 외교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결정적인 리더십, 경제적 강인함, 그리고 국가 주권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과도한 권력 행사, 외교적 고립,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여파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트럼프는 다시 한번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동맹이 재정의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변함없는 국가 이익에 대한 강조는 미국 외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민을 위한 폭지를 거리낌 없이 옹호하는 리더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실용주의 정책과 리더십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